글로벌비트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만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S&P 500과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일 겁니다. 두 지수 모두 시작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추이가 어떻게 이어질까에 따라서 S&P 500과 나스닥의 질주가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한 번 변동성을 겪을지 그 주목 포인트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죠. 네, 아주 궁금해집니다. 오늘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에 초입을 앞두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7월은 어떤 달이었을까? 지난 10년을 통틀어 보니까 S&P 500 지수가 한 해도 빠짐없이 올랐고요. 특히 대선 이듬해를 기준으로 보니까 1년 중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달이기도 합니다. 7월 달 한 달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 금요일 미증시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시죠. 자, 이날 미국 증시가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4개월 그리고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9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겠다. 특히 최대 교역국 18곳 가운데 10곳 이상과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장중에 지수가 한 차례 이렇게 흔들림이 나왔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영향이었는데요.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여기에 대한 보복 대응에 나선 것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순간적인 조정을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듯한 모양입니다. 곧바로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죠.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다시금 관세라고 하는 토픽이 단기적인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5월 PCE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특히 항목별로는 소비자 지출이 5월 들어서 0.3%나 감소를 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연결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위험 자산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에서는 빠져나오는 움직임들이 포착됐거든요. 10년물 금리가 0.7% 상승, 금 선물 가격은 1.8%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보시죠.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1.8%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기록을 썼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조 8천억 달러를 넘겼고요. 이제 시총 4조 달러의 벽을 처음으로 뚫는 기업이 될 거다.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팔란티어의 주가가 9.4%나 폭락을 했었는데 이 전날 최고치 경신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해석이고요.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옵션 시장에서 풋 옵션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 기업 가운데에서는 아마존과 구글, 알파벳이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날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주가, 비만약 시장 경쟁 심화, 이 부분이 발목을 잡습니다. 2.5%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밖에 산업 섹터 내에서는 보잉의 주가가 6%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5월 항공기 수주가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영향이었습니다.
시간이었죠. 주요 종목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알파벳. 이날 주가가 뛰어올랐던 이유에는 이 뉴스가 한몫을 했습니다. 구글이 직접 설계한 칩으로 AI 서비스를 그동안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픈 AI도 구글이 만든 칩을 쓰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가 구글의 TPU를 대여해서 챗 GPT 구동에 쓰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들려왔고요. 오픈 AI는 기존의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 가운데 하나죠. 엔비디아 외 다른 칩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서 AI는 곧 엔비디아다라고 하는 AI 칩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 제품인데 반해서 구글의 이 TPU는 특정 형태의 연산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던 부분적으로나마 엔비디아만 독점하던 자리를 구글이 조금씩 뚫고 들어왔다라는 데에 포인트를 삼아보셔야겠고요. 이날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알파벳의 주가 2.8%대 뛰어오른 17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시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생산에는 다소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 AI 칩 마이아의 차세대 버전 대량 생산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됐다라는 디인포메이션 매체의 보도가 들려온 거고요. 당초에는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2026년으로 연기가 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 그리고 높은 이직률에 따른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세 확인해 보시면 이날 0.3% 하락하면서 49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이렇게 요즘 AI 업계 내에서는 인재 영입, 인재 유출 굉장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메타가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확충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메타입니다. 미국 안에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총 29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의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들려왔고요. 아폴로라든지 KKR, 핌코 등 여러 가지 사모펀드들과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메타가 AI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던 액수는 총 650억 달러입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액수는 3분의 1이 조금 더 넘는 금액이 되겠고요. 오픈 AI라든지 구글 등 다른 AI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행보입니다. 주가 1% 상승하면서 733달러 선 가리킵니다. 그 밖의 특징주 다음으로는 테슬라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이날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데에는 샤오미의 뉴스가 한몫을 했습니다. 샤오미가 최근 출시한 전기 SUV YU7의 인기가 좋습니다. 출시와 함께 예약을 받았는데 1시간 만에 29만 건 가까이 예약이 이루어졌고요. 이 YU7은 테슬라의 중국 내 주력 모델이죠. 모델 Y를 겨냥해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중국 내 점유율이 7.6%까지 밀려난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제품이 등장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점유율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도 약세로 진행이 됐죠. 이날 0.7% 가까이 하락하면서 323달러 선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시가총액도 줄었습니다. 1조 달러를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지켜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키도 확인해 봅니다.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11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분기 순이익 역시 86% 급감을 기록했는데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엘리엇 힐 CEO가 이제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나이키의 주가 30% 넘게 빠진 바가 있었는데 CEO의 이 한마디에 하루 만에 15%나 회복을 해냈습니다. 72달러 선까지 단숨에 회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자, 지난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가 과연 이번 주에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는지, 그리고 감세안의 통과 여부 관련된 소식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7월 1일에는 구인이직 보고서 졸지 발표가 되고요.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3일 목요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실업률 수치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날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이 미국이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거래가 일찍 마감이 되고요. 금요일에는 시장이 하루 쉬어간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주말 사이 관세 관련한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그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25%에서 50%를 부과받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10%가량의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 당시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또는 기존에 4월 2일 이전에 10% 정도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던 국가들, 이렇게 좀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중국은 9월 전승절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초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본격적인 화해 무드가 9월을 계기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하지만 앞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던 6월에 좀 서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가 사그러졌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사이에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월 민간 소비 지표가 0.1%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PC 물가,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 2.3%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공급 우려, 그리고 미국의 캐나다 압박에 의해서 WTI 원유 선물이 사흘째 오름세 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S&P 500의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22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평균치 PER이 18.6배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평균치를 상회하는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2024년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던 2024년부터 평균치를 늘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2월에 고점을 회복했고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경신한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가 테스트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소비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어떻게 나왔나 먼저 물가 지표 들여다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0.1%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전월치와 예상치에 모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YOY 기준으로는 전월치보다 조금 오름세를 나타냈던 헤드라인 PCE 물가 지표였고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PCE 물가 지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전월 대비로 0.1% 나타냈던 4월의 수치보다 그래도 0.1%포인트 높게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YOY 기준으로도 전월치와 예상치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를 것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민간 소비가 줄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간 소비,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미국 GDP의 70%는 지금 민간에서 소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개인 소득이 0.3%
2% 전월치 이렇게 나타났는데 마이너스 0.4%로 오히려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이 얼마나 지갑을 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가처분 소득 0.2% 상승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0.6%까지 좀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후 소득이 상당히 감소세를 보여줬다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명목 소비 지출 0.2% 플러스에서 역시 감소 전환하는 모습, 소비를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실제 소비 지출도 마이너스 0.3%로 물가 효과를 제거했을 때 역시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저축률도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저축률이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포인트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 지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종 무역 협상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연준 의장직을 역임할 의사가 있는지까지 전반적인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캐나다와 EU 무역 협상 관련해서 중요하게 포인트가 됐던 것이 디지털세였습니다. 캐나다 무역 협상은 디지털세 도입을 예상은 했는데 소급 적용까지 할 줄은 몰랐다. 따라서 무역 협상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중단했다라는 이야기 내놨고요. EU도 역시 디지털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고 캐나다의 이 디지털세 소급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 기업들이 테크 전반에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역 협상을 중단했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국 히토류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실제 공급 재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기존에 있던 입장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고요. 7월 9일 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최대 12개국과 7월 9일 전후로 무역 협상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고 20여 개국의 경우에는 4월 2일 기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10% 관세를 유지한 후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공화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과 관련한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고요. 자, 이제 7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도 들어가게 됩니다. 5월에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세를 완만하게 보이다가 6월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월 15일부터 어닝 시즌 돌입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책정하고 발표를 하는가에 있어서 관세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동안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래도 앞으로 어닝 시즌에 긍정적으로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 상원에서 트럼프 세제 법안 절차적 표결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4조 5천억 달러 규모 감세 법안이 본투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의 절차적 표결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7월 4일로 설정된 목표 기한을 향해 진전을 이룬 셈입니다. 다만 상원 다수당 대표인 존 튠과 공화당 지도부는 여전히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표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트리플 B 법안 절차적 표결 통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4조 5천억 달러 규모, 거의 4조 6천억 달러에 육박을 하는 규모고요. 상원의 절차적 표결이라 함은 법안의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하는 투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4가지인데요. 섹션 899, 이 보복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건의를 한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보복세가 과연 실질적으로 폐지될 것인가 체크해 보시고요. 솔트 공제, 일단 1만 달러까지 상한선을 현재 두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4만 달러까지 인상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늘린 다음에 2030년이 되면 다시 1만 달러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트 공제 관련해서
이 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지 그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디케이드 부문은 상당 부분이 수정되기는 했는데요. 월 80시간 근로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는 미국 시민이 상당히 많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에 관련해 받는 이 세금 지원 관련한 내용들, 디테일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일론 머스크 CEO를 또다시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의 X 글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다. 또 한 번 굉장히 강한 논조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가 깨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로서는 또 한 번 갈등이 불거지진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AI 테마의 상승세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이후 시장 반등 과정에서 전통적인 빅테크 외에 AI 수혜가 기대되는 다양한 종목들이 더 큰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이 분산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M7 종목 외에도 팔란티어, 비스트라, NRG 에너지, AMD, 델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오라클 등의 종목들이 엔비디아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사상 최고치 수준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기업들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에서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사실 쉽진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M7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들, 팔란티어, 비스트라, NRG 에너지, AMD, 델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오라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국방 분야에서 굉장히 사이버 보안 꽉 잡고 있는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 비스트라, NRG 에너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오라클, 칩 관련해서는 AMD, 델테크놀로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최근 들어서 아웃퍼폼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애플과 구글, 아마존은 엔비디아보다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팔란티어의 최근 뉴스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원전주들이 상당히 집중을 받고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요즘인데요. 팔란티어도 역시 원자력 시장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신생 원자력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팔란티어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타트업이 팔란티어에 향후 5년 동안 1억 달러를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팔란티어 국방부문 책임자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더 많은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죠. 자, 그리고 앞서서 체리낸커도 전해주었습니다만 이제 각각의 이 자체 칩 양산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AI 칩을 사용하기로 한 오픈 AI 관련한 소식을 앞서서 체리낸커가 전해주었죠. 현재 구글은 2025년 4월에 7세대 TPU를 발표한 상황이고요. 아마존은 2024년 12월에 차세대 AI 칩 트레이니엄 3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이 트레이니엄 3를 실제로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 AI 관련된 소식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메타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290억 달러 조달하는 펀딩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자금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일단 AI 관련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고 있는 메타의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AI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을 견제할 만한 또 하나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